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펀디멘탈 팀의 김동희라고 하고요. 펀디멘탈 팀의 다른 팀원분들이 오늘 발표에 도움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모임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Evaluating Classifiers by Means of Test Data with Noisy Labels 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IJCAI라는 학회에 2003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목에서도 노이지 레이블이라는 얘기가 들어 있으니까 사실 저희 스터디에서 이전에 한두 개 정도 노이지 레이블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재훈님께서 노이지 레이블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에 대한 멘토믹스라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헌님께서 메디컬 이미지에서 패치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그거를 노이즈 레이블로 가정을 해서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라는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노이즈 레이블 문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개라고 하는 클래스를 분류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분류기를 훈련시키고 싶은데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 개의 사진들 뿐만 아니라 이런 뭐 개와 비슷하게 생긴 그림들이나 아니면 뭐 고양이, 사자, 다른 레이블들이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런 노이지한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이런 뭐 클래시파이어를 잘 훈련시키느냐를 다루는 게 대표적인 이제 노이즈 레이블 문제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 스터디에서도 몇 번 다뤘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그런 노이지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 하면 잘 훈련시킬 수 있는지가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가 노이지할 때 어떻게 다룰 수 있냐라는 건데 기존에 그 노이즈 레이블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을 때 그 훈련시킨 클래시파이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테스트 데이터셋이 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확히 알고리즘 뭐 액큐러시가 몇 퍼센트인지 아니면 뭐 노이즈한 세그멘테이션 문제나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에서는 뭐 MIOU, MAP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논문들이 기존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프랙티컬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현실 상황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노이즈라면은 뭐 그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몇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이 성능이 좋은지 모델을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노이즈하다면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나 테스트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퍼펙트리 레이블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점이 이제 프랙티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노이지하게 레이블링 되어 있는 테스트 데이터 셋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모델을 잘 평가해서 선택을 잘 할 수 있느냐 또 특정 데이터 셋에서는 같은 사진을 보고서도 이제 이거는 뭐 세포 조직 이미지인데요. 어떤 의사는 이 사진을 보고 캔서, 암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그냥 비나인 양성 종양이다라고 이제 의사들마다도 이제 그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레이블된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의문이 테스트 데이터셋 또한 노이즈할 때 이런 클래시파이어를 조금 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제목에 그리고 앱스트랙에 노이지한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런 뭐 어떻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본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제가 2003년 IJCAI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2013년도 아니고 진짜 2003년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레이텍으로 논문에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프린트된 거를 스캔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 논문을 진짜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구글링을 했을 때 이걸 찾을 수는 있었는데 OCR을 통해서 본문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알파벳으로 바뀌어졌는데 이런 수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OCR 하기는 저희 뭐 딥러닝 가지고 OCR 하는 뭐 수식을 OCR 하는 그런 논문도 있긴 있던데 완벽하게 얘를 어떻게 이제 OCR로 이제 디지털된 문서로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식들이 본문에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
y 틸다와 y 햇이라는 노테이션이 둘 다 사용을 하는데 과연 이 식에서 어느 y가 y 햇이고 어느 게 y 틸다인지 정말 알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약간의 푸념을 조금 하자면은.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앞과 뒤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이 식이 유도되었는가를 통해서 이 어느 게 틸다이고 어느 게 햇인지 조금 비교를 하는 방법밖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가 발표 자료를 완벽하게 옮기고 싶어도 이 노테이션이 본 논문에서 조금 불완전해가지고 최대한 저는 제가 이해한 대로 제가 유도한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다 뭐 노테이션이나 아니면은 식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질문 주시면 함께 토론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노이즈 레이블을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을까? 노이즈 레이블 테스트 데이터로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을까라는 뭔가 저도 약간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사실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이 뒤에 더 안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노이지 테스트 레이블이 있고 퍼펙트 테스트 레이블이 있다라고 하면은 퍼펙트 테스트 레이블로 이밸류에이션 한 게 true error rate예요. 그리고 노이즈 error rate로 이밸류에이션 한 게 apparent error rate이고요. 그러면은 미스레이블링 레이트는 당연히 레이블링이 얼만큼 잘못돼 있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true error rate이 진짜 10%라고 했을 때 그 true error rate의 범위는 apparent error rate 그러니까 노이지한 레이블링의 마이너스 미스레이블링 레이트 플러스 미스레이블링 레이트 예를 들어 apparent error rate 우리가 노이지한 레이블로 평가를 했는데 그게 10%가 나오고 미스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5%가 나왔다면은 이거의 true error rate의 범위는 5%에서 15%다. 나는 굉장히 당연한 사실을 조금 길게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저도 좀 끝에 가면서 맥 빠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저희는 프랙티컬하게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수치는 여기는 apparent error rate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mislabeling rate도 안다고 가정했을 때 true error rate의 이제 범위를 조금 설정하는 방향으로 논문이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을 보시면은 이제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사실 저 네 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x하고 y가 저희 뭐 어떤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페어로 짝이 많이 지어지잖아요. 어떤 x가 인풋 데이터가 있고 그냥 플레인 y가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뭐 어떤 신이 있을 때 이 신이 얘는 예를 들면 뭐 개다 어떤 클래스 확실한 그라운드 트루스 그리고 y 틸다는 레이블러의 레이블 그러니까 조금 노이지한 레이블러의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y 햇은 그리고 저희가 자주 사용을 하듯이 클래시파이어의 predict 우리가 뭐 이밸리에이션 하고 싶은 그 클래시파이어가 예측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모든 발표 자료에도 오른쪽 구석에 이 노테이션을 다 적어놨으니까 헷갈리시면은 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이 쭉 나오는데 사실 이 식들이 정말 별게 없어요. 정말 별게 없고 그냥 유도를 하는 과정. 예를 들면은 뭐 중학교 때 저희 곱셈 공식을 유도를 하는데 사실 그 과정을 보면 그냥 전개하고 묶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클래스가 여러 개 있는 클래스가 아니라 조금 심플리파이 간소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이제 얘를 유도하겠다라는 건데 먼저 이 y 틸다, y 햇스 모두 오메가 1과 오메가 2라는 클래스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는 거겠죠. 그게 가정의 첫 번째 가정인 거고 두 번째 가정은 클래시파이어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레이블러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완벽하게 독립이다,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과정이 이 두 번째 가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정은 이제 어떤 레이블러는 그러니까 애초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어떤 레이블러는
레이블러의 레이블링 그 에러는 2분의 1이 아니다 라고 논문에 써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보다 뭐 작다라고 쓰는 게 논문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은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레이블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리저너블하게 레이블링을 해놔가지고 그냥 랜더마이즈하게 레이블링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세 가지의 어썸션을 가지고 어, 저희가 이 알고 있는 이 apparent error rate, 그러니까 프리딕터의 프리딕션과 레이블러의 레이블링을 가지고 전개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전개를 보시면은 이 y equal y tilde, 즉 미스레이블링 웨이트에 대한 마지널라이제이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이 공식, 그러니까 어떤 레이블러가 1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얘는 그 레이블러의 레이블은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라고 되어 있는 것과 true error rate이 다르면 당연히 얘는 1이겠죠. 즉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만족한다면은 y는 y hat, 그러니까 true error는 true 레이블과 프리딕션이 똑같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전개할 때는 얘를 이제 전개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 두 번째 식이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인디펜던트 조건을 활용을 했을 때 각각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나눌 수 있고, 얘를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거를 1-p로 한 거, 나머지 경우를 1- 확률로 한 게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얘를 저희가 원하는 거는 리얼 레이블과 프리딕터의 에러, 그러니까 true 에러를 원하는 거니까 그 값만 좌변으로 항으로 빼내고 나머지를 우변에서 정리를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true error rate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논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pparent error rate 에러는 당연히 저희가 노이즈한 레이블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 레이블러의 에러 또한 논문에서는 약간 언급을 별로 안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true error, 이렇게 true error를 그러니까 뭐 following에서 수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논문에서는 그래도 좀 안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레이블러의 에러를 아는 경우가 저는 오히려 더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true error를 계산을 할 수 있다. apparent error와 레이블러의 에러를 안다라면은.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이후에도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C계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를 의미를 하는 거냐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냥 논문에서도 이렇게 C계의 클래스를 가진 컴퓨전 매트릭스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Y의 레이블러에 대한 컴퓨전 매트릭스,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컴퓨전 매트릭스, 그리고 그 두 개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매트릭스가 나타나는데, 결국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컴퓨전 매트릭스를 정확하게 계산을 다시 하는 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이 뒤에 있는 식의 유도 또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경우에서 유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썸션이 있어요. 이런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인디펜던트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되고, 그리고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다시 이 y에 대해서 이런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런 컴퓨터 매트릭스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냥 스칼라가 매트릭스로 옮기면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고, 얘를 이제 트랜스포즈와 역행렬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얘 이렇게 변형시킨 다음에, 그리고 요 식과 요 식을 이제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간 정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PY가 이런 컴퓨전 매트릭스에 대한 이제 컬럼 벡터거든요. 이 컬럼 벡터는 당연히 이 1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그 원소가 1만 있는 C계 클래스 1만 있는 이제
C개의 컬럼 벡터니까 이 식에서 당연히 얘가 나오고 얘도 당연히 곱하면은 얘가 나오게 되겠죠. 조인트에서 얘를 이제 곱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행렬과 트랜스포즈의 성질을 가지고 이 당연한 사실 두 개를 가지고 다시 얘를 위로 대입을 하면은 그래서 py라는 저희가 원하는 이 그 true rate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페이지까지가 그래서 진짜 true error rate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드리는 건데 첫 번째 저희 가정에서 여기 이 페이지의 가정에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인디펜던트로 가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 같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시켰을 때 이 레이블러의 에러가 당연히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예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저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가정을 갖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이상하니까 이거를 이제 종속되어 있다. 클래시파이어의 예측과 레이블러의 에러가 전혀 독립적이지 않고 디펜던트하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바운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아까 말씀드렸던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구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조금 더 익숙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이 커졌을 때를 가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트레이닝 아니지 레이블링 에러랑 트레이닝 레이블러가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에 있는 조인트가 당연히 그 probability가 크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아까 유도되었던 이그 true error rate에 대한 식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 분자를 없애면서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 두 개만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있는 lower bou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유도되었던 식을 통해서 lower bound가 유도가 되고 뒤에 있는 두 번째 식은 이제 예측 y-핵과 미스레이블링된 레이블러의 테스트셋의 마지널라이제이션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기로 다시 가는데 어퍼 바운드가 되고 이 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1 그 P식 PA와 PB 이꼴 뭐 PB A와 B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은 이 식과 그런 그 전에 성질을 조금 응용을 하다 보면은 이 맨 아래 있는 식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퍼 바운드가 의미하는 바가 이 위에 있는 true error rate이 apparent rate 플러스 mislabeling rate이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네. 혹시 여기까지 해가지고 true error rate의 lower bound와 upper bound를 구하는 방법을 논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사실 2003년 논문이다 보니까 현대 논문 기준으로 정말 실험 같지 않은 실험들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experiment라는 단어 자체도 논문에 없어요. 그래서 experiment도 아니고 example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실제로 이런 미스레이블링 레이시, 미스레이블링 된 테스트 데이터가 얼마나 true error rate에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을 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true error rate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에서 2, 4, 6, 8, 10%일 때 미스레이블링 레이시 1, 2, 3, 4, 5%라면은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라는 거를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노이즈하게 만들었고 어떻게 true error rate이 저렇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이렇게 실험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보다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험,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들어가는데요. 미스레이블링 레이시 이제 엡실론이라고 하는 레이블러가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을 때 각각 L개의 L개의 데이터를 라벨링 할 수 있을 때 2L개의 데이터 샘플을 각각 L개씩 레이블링 하는 게 더 좋냐? 아니면은 L개의 샘플을 두 명의 레이블러가 동시에 에러 코렉션을 진행을 해서 테스트의 클래시파이어 테스트에 사용을 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게 이 클래시파이어를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두 번째 이그샘플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앞에 내용도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그래서 미스레이블링 레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랑 그리고 트루 애널레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기대값은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오비어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노이지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 거에 대한 베리언스와 그리고 완벽하게 퍼펙트 레이블에 대한 베리언스가 요렇게 각각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과정이 이 식이 나오기 전에 어떤 유도 과정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좀 이 베리언스가 왜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는 정말 저도 아직 조금 이해를 더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혹시 어느 뭐 짐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레이블이 노이지 할 때 그리고 퍼펙트 완벽할 때의 베리언스 레이시오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가정을 했던 두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엡실론이라는 에러레이스를 가진 레이블러가 2L개를 샘플링 했을 때 아니면은 L개를 교차 검증했을 때를 이 베리언스를 가지고 어느 게 더 좋다 저쪽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엡실론이라는 게 미스레이블링 레이시니까 아까 봤던 이거예요. y가 y 틸다가 다를 때가 이제 엡실론이라고 가정을 하고 앞에 나왔던 그 베리언스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같은데 이제 2L개의 샘플을 결국에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2L개의 샘플을 라벨링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에러 레이시 그러면은 엡실론 제곱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구한 베리언스인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1보다 케이스 2가 베리언스가 크다라고 하면은 케이스 1이 베리언스가 작은 경우니까 이때가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 케이스 1이 더 좋고 어느 때는 케이스 2가 더 좋냐라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된다고 하고 우변이 그러면은 이제 완전 제곱이잖아요. 완전 제곱이면은 항상 0보다 큰 양수가 나오게 되니까 이 식을 풀었을 때 엡실론이 0.166 그러니까 6분의 1 이상이라면은 좌변은 항상 네거티브가 되고 케이스 2의 베리언스가 낮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왜냐면 이 부등식이 틀리게 되니까 나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는 케이스 2로 레이블링 하는 게 클래시파이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0.166보다 미스레이블링 레이트이 낮다라면은 케이스 1으로 레이블링 하는 게 클래시파이어를 평가하는 게 있어서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봤던 식을 2차 함수로 구해가지고 어느 경우에 EL이 낮고 어느 경우에 L개 샘플만을 레이블링 하는 게 나은지 보여주는 간단한 예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나마 조금 익숙한 상황에서의 실험인데 UCI OPT 디짓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2090년대 말 데이터셋이던데 찾아보니까 엠리스트처럼 어떤 손글씨 데이터셋이에요. 진짜 이거는 저희가 엠리스트 같다라고 이제 보면서 딱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을 가정을 한 거예요. 이 전체를 사용을 한 게 아니라 1번과 2번
숫자만을 사용했고 4번, 5번을 사용했고 7, 8, 8, 9번만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러는 nearest neighbor classifier를 사용을 해서 라벨링을 한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클래시파이어는 저희가 또 잘 아는 다른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러면은 저희가 미스레이블링 레이트도 알고 있고 어페런트 에러 레이트도 알고 있고 트루 에러 레이트도 다 아는 상황일 때 이 바운더리 안에서 실제로 나오느냐를 검증을 한 건데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래서 apparent error rate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true error rate이 각각 이 경우일 때 미스레이블링 레이트를 가지고 요 바운더리 안에 다 존재를 하더라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본 논문에서 진행이 되었던 실험 아닌 실험이고요. 옛날 논문이니만큼 저도 뭔가 읽으면서 정말 이 내용밖에 없는 건가 싶었는데 정말 이 내용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20년 전 논문이니 조금 감안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도 과정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도 있었고 어, 괜히 이거는 너무 쉬운 부분인데 오히려 더 표기를 해둔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실험들도 당연히 많지만 2003년 논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저는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QA 받으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리언스 부분에 대한 어떤 알고 계시는 점이나 어느 거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좀 옛날 논문인데도 한번 가지고 제가 조금 최근에 있는 저희 딥러닝 논문 읽기라는 주제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실제 프랙티컬한 상황에서 노이즈 레이블한 테스트 데이터 셋만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의문에서 시작해서 논문을 가지고 와봤는데 시원하게 좀 그 의문이 해소가 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 논문 한번 읽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